요즘은 일병장수라고 해서요. 불가능한 것도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당뇨 치료에 있어서는. 밥, 빵, 면떡, 과일, 설탕. 예, 이거 나 평생 못 치료. 이거 어떻게 주죠? 3개월만 하십시오. 당뇨를 이긴 한의사, 요리하는 한의사 신동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저혈당이 오면 양약을 끊을 시기가 온 거다. 기회를 이용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한약은 우회적으로 천천히 효과가 오기 때문에 저혈당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옛날에는 이 소갈병이라고 하는 당뇨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것들이 궁금하면서 한약에 대한 그런 치료 방법도 굉장히 궁금해졌거든요. 예전에는요, 한의학에서는 소갈병이라고 해서 이 소갈이라는 게 우리 몸 속에서 커다란 불이 일어났다라고 봤어요. 거대한 열이 있으니까 차가운고 수분이 많은 약재들을 써서 불을 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용되는 약재들이 다 찬약, 수분이나 혈액을 더 증강시켜주는 그러한 약재들을 사용했고요. 또 특이한 건 상중하로 소갈을 나눠서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윗부분, 중간, 소화기 부분, 그리고 콩팥 아랫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약재를 좀 구별해서 썼죠. 대표적인 약재들이 어떤 거였어요? 몸에 물을 대준다라고 하는 약재들인데요. 바로 맹문동 들어보셨을까요? 맹문동 알아요. 네. 그리고 맹문동보다 더 유명한 둥글레. 아하. 네. 둥글레는 위장에 물을 대주는 약이고요. 맹문동은 폐에 물을 대주는 약이죠. 또 열을 끄는 차가운 성질의 약도 사용했거든요. 황련이니 황백이니 하는 그러한 약재들도 있습니다. 노란색이 아주 진한 그런 한약재들이 있습니다. 자, 약재 외에 선조님들 포함 우리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그런 좋은 음식 재료 베스트 3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항상 베스트 음식 꼽아 드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요. 닭백숙? 닭백숙? 네, 비슷합니다. 녹두입니다. 녹두요? 예, 콩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녹두를 저는 꼽아 드리는데요. 닭백숙을 만들 때도 흰쌀 넣지 않으시고 녹두 삼계탕. 네, 상황 녹두 삼계탕 요즘은 많이 종류가 많더라고요. 상황도 들어갑니까? 네, 상황도 들어가요. 오. 집 비싸요 좀. 그렇군요. 색깔도 노랗고. 네,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녹두 같은 경우에는 동의보감에 보면요, 오장을 조화롭게 해준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12경맥, 경맥이 12개거든요. 말하자면 신경과 혈액의 통로죠. 이걸 잘 운행을 시켜준다. 그리고 정신을 안정시켜준다라는 효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게다가 소갈에 좋다라는 게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콩하고 녹두하고 또 차이는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콩은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콩하고 녹두의 차이는요, 탄수화물 양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조금 더 많은 게 녹두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밥 대신도 가능합니다. 콩만 드시는 그런 상상은 못 하시지만 불가능한 것도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당뇨 치료에 있어서는. 그래서 녹두로 밥을 지어서 만드는 방법도 시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녹두 요리 하나 추천해 드린다고 하면 녹두장이라고 있어요. 삶은 녹두를 물기 없이 갈아낸 거예요. 삶은 녹두를 가는 건가요? 갈아서 삶은 녹두를 끓이나요? 가는 거예요. 삶은 녹두를 물을 약간 넣고 되직하게 갈아주면 되고요. 삶으시는데 거기에 올리브유 조금 넣으시고 마늘 약간 넣으시고 후추 약간 넣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첫 번째 음식은 녹두였고요.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해드리는 베스트 음식은요, 바로 동치미입니다. 동치미요? 예, 동치미요. 한국 사람이라면 김치 없는 밥상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빨간 김치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붉은 김치는 자극적인 양념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입맛을 너무 돋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께서 식사하시는데 적합한 담금 음식은, 발효 음식은 동치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치미 맛있게 만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다시마 우린물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단맛이 그래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알룰로스
알룰로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버섯입니다. 버섯도 뭐 각종 버섯 좋습니다. 각종 버섯이요. 네. 당뇨 환자분들은 우선 식이요법을 시작하시게 되면 근육이 늘고 지방이 줄면 살이 빠진 것처럼 보여요. 근육은 요만큼이 1kg인데 지방은 이만큼이 1kg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빠지고 계시는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심하게 하신 분들, 여성분들 대상포진 생기고 이런 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체중 조절이 들어가고 식이요법이 있을 때 항상 신경 쓰셔야 될 게 면역력이기 때문에 버섯을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면역력이 좋다고 하는 음식들은 한약에서 고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는 동식물들은 다 면역력을 키우는 약재가 됩니다. 겨우살이라고 있어요. 나무 중간에 막 네. 가지가 이렇게 뻗쳐 나오는 예. 그게 바로 기생식물이거든요. 겨우살이도 대표적인 면역력 높이는 것, 그리고 버섯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는 동충하초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면역력을 높이는데 공통점은 기생이에요. 기생이라는 건 숙주 안에 있는 면역력을 자극을 할 정도의 강력해서는 안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면역계는 조금씩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성분이 몸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버섯을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해드린 거고요. 버섯이 면역력을 위해서 드시는 버섯과 콜레스테롤에 좋은 버섯을 구분하는 법이 또 있습니다. 아까 상황버섯 말씀하셨잖아요. 상황버섯은 가시 크죠. 새송이 버섯 같은 건 조그맣고 대가 굵죠. 네. 이 두 가지 중에서 면역력 증진에 좋은 건 뭘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비싼 상황버섯 아니겠습니까? 그거 구하지도 네. 못하는? 예, 맞히셨습니다. 예. 옆걸음으로 네. 잡으시긴 했지만 맞히셨습니다. 우리 몸에서 씨앗을 틔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 다 면역계를 훈련시킬 수가 있어요. 꽃가루. 면역력 때문에 꽃가루 드시는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꽃가루도 싹을 틔우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 꽃가루 알러지인 저로서는 상상을 못해. 그걸 또 잡수세요. 예, 그럼요. 알러지가 생긴다는 것도 물리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꿀 같은 거 아이들 안 먹이는 이유도 아시죠? 혹시라도 꽃가루 들어가 있을까봐. 예. 그래서 꽃가루처럼 생각되는 게 버섯의 포자입니다. 당연히 가시 크면 포자가 많겠죠. 그래서 가시 큰 건 면역력 증진에 더 유리하고 콜레스테롤의 저하에 유리한 건 됩니다. 버섯 이렇게 기름에 둘러서 구워보시면 기름 쏙 빨아들이는 거 보시거든요. 네. 예.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그게 다 대가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음식 외에 또 선조들의 지혜로 내려오고 있는 지압법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사용되고 있는 침자리가 있습니다. 당뇨에 도움이 될 만한 침법이 있는데요. 사암침법이라는 침법이 있어요. 사암침법은 주로 팔다리 끝 쪽의 혈자리를 이용해서 내장 질환들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중에 췌장과 연결되어 있는 비정격이라고 하는 침법이 있고 그 혈자리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요한 혈자리는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쪽에 3개, 손바닥에 하나 있는데 엄지발가락의 마지막 발톱 끝나는 선 양옆으로 혈자리 2개가 존재합니다. 네. 첫 번째 관절 아래쪽으로 옆선, 엄지 발톱 양옆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 예, 그쪽을 양손으로 꼭꼭꼭꼭 눌러주시면 좋고요. 전체적으로 엄지발가락을 그냥 주물러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혈자리는 소부라는 혈자리인데 이렇게 가볍게 주먹을 쥐었을 때 새끼손가락 끝이 손바닥에 닿는 부위. 5번째. 네. 맞습니다. 평상시에 눌러주시면 췌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자, 무병장수일자는 너무 좋겠지만 요즘은 일병장수라고 해서요. 병이 하나 생기면 이전에 내가 잘못했던 식습관이라든가 행동들 다 고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 수도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항상 제가 당뇨 환자분들 낙담하고 저에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께 용기 내시라고 들려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단순히 위로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작은 질환을 하나 갖고 계시면 그때부터 식사 조절하죠. 운동 시작하죠. 그리고 수면 잘 챙기죠. 이러다 보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천수를 누리시게 되거든요. 예전에 저 당뇨 생겼을 때 제 그 생활 습관, 그때 당뇨가 아니라 암이 생겼어도 그럴만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생활 습관이잖아요. 당뇨처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건 오히려 암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용기를 드리거든요. 우리가 그런 꾸준한 마음으로 절제하면서 잘 관리해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활습관 교정에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목표는 나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그 생활습관은 한번 잘 정립해 두시면 웬만큼 느슨해져도 다시 회복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밥빵, 면떡, 과일, 설탕 이거 나 평생 못 줄여, 이거 어떻게 줄여 하시는 분들 그냥 3개월만 하십시오. 3개월 이후에는 그 음식들, 좋아하시는 음식들 조금이라도 드실 수 있는 몸이 되셨을 겁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3개월만 식이요법, 운동요법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내일이 당뇨인 여러분께 펼쳐질 겁니다. 감사합니다.